자, 계속해서 포상금 관련한 쟁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자, 거의 매년 구성되다가 작년에 한 문제 안 나왔었고요. 한 문제도 안 나왔었고, 내용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여기 이제 사령 구성이 되기도 하고,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포상금의 지급 대상 해서 신고나 고발했을 때,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해서, 개개 쯤쯤 이렇게 가야 되죠. 개개 쯤쯤 해서 첫 번째, 다 이제 등록 관련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거짓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도 다 역시 지금 이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 비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도 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해서 28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었고요. 보통의 경우 얘는 던져주는 지문인데 모르겠어요. 박스형 문제,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거, 개개증증 해서 자격증, 등록증 없이 중개업 빌려서 하거나 또는 이제 거짓급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무등록 중개업자 이런 사람을 고소, 고발, 신고, 고발 등을 하게 되면은 이때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개개증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나머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 보조라고 나와 있죠.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영향가가 없는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얘가 나와. 그리고 얘가 나올 때마다 겁나 헷갈려 버려. 그래서 보조 얘기,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 거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 이내까지 얻었다 보조할 수 있다. 국고입니다. 딴 데랑 막 더럽게 헷갈리는 게 말장난하는 거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얼마라고요?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100분의 50.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주제를 몇 번 보다 보면 대충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루틴들이 발견돼. 그런데 진짜 까다로운 게 영양가 제일 없는 부분이 보조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된다 해서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조할 수 있다. 이거 제일 앞으로 포상금 보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할 게 보조 기억하셔야 돼. 이게 가치가 없다 보니까 보다 보면 매번 착각하고 실수를 봅니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아니야? 국고. 자, 그래서 지금 등록관청에서 시군구에서 개개증증 신고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를 잡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국고에서 그 돈 얼마? 100분의 50까지 보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제일 재미없는 지문이고 영양가 없는 지문인데 오히려 시험 문제 구성이 됐을 때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보조. 국고에서 얼마? 100분의 50 보조.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얘가 제일 영양가 없고 문제 구성되면 제일 힘든 파트가 보조해서 개개증증 보조 먼저 보셨고요. 나머지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제 사령 문제 등을 구성을 할 때 주로 나오는 건데 기소유예 또는 이제 공소 제기 결정이 있게 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다 신고했다고 해서 고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공소 제기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서 우리가 검찰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신고나 고발 등이 들어서게 되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주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무혐의 처분, 무죄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가 기소유예, 약간 이제 법은 위반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 했을 때 기소유예. 세 번째 판사한테 가서 처벌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공소제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이렇게 깔을 수 있어. 유죄나 무죄 판결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먼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무죄 판결 나오더라도 다 포상금 주게 된다. 왜? 여기에 논의의 전제는 공소 제기는 이미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어렵지 않은 거죠. 자, 한 사안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고했다. 시기가 달라진다. 그러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얻어다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건 뭐 따로 이 설명드릴 거리도 안 되죠. 근데 공동 신고였을 때, 공동 신고했을 때 단독 신고면 이제 한 사람당 50만 원 될 텐데 공동 신고했으면 자, 협의 방법을 결정을 합의를 하면은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를 했으면 그거에 따를 때고 이건 뭐 이슈 안 되겠죠. 그래서 사령 문제 구성할 때 합의 방법, 배분 방법을 따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균등 배분. 그래서 우리 문제구성은 항상 이런 식이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동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기소유예나 공소제기 등이 있게 된다. 그럼 25만 원씩 받게 된다. 3명인 신고 안 합니다. 3명 계산해버리면 50만 원을 3분의 1로 쪼개야 되거든. 복잡한 문제가 터지니까 보통 2명이 공동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이제 계산 문제 비슷하게 보상금 얼마 지급받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구성을 할 때는 논의의 포인트 자체가 항상 2명이 공동신고한다.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보상금이 지급 대상인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앞에 개개증증은 던져주는 사례가 될 테고, 그래서 이게 공소제기가 있는지 무혐의 처분이 있는지 또는 자 기소유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기한, 자 보니까 1개월 내, 결정일로부터 얼마? 1개월 내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해서 등록관청에는 검찰에 이 관련 사실을 조회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공소제기 등의 결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해서 간단한 주제 30회 출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자, 포인트 총 3개가 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개개증증이거나 개개증증, 거의 요즘에는 요거는 이제 그동안 문제에서는 그냥 깔아주는 방식이었는데, 혹시 박스형 딱 쳐놓고 다음 중 보상금 지급 대상끼리 연결하시오. 그리고 괄호 열고 뭐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른 조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깔아주게 되죠. 그래서 개개증증 있게 되면 어떻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게 된다. 근데 보상금 지급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관청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텐데,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어떻다? 국고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어떻다?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기소유예하고요. 공소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 문제는 사실 요즘엔 좀 출제민도가 떨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포상금에 관한 주제. 잠시 끊었다가 행정처분 확인해 보겠습니다.